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요즘 들어서 금리 인상 기조 가운데서 성장주 힘들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좀 밀리는데, 국내 기술주, 특히나 전기전자 섹터 괜찮을지 빅픽처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T 하면은 그 세부적인 섹터도 많잖아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섹터, 이렇게 핸드셋까지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도체, 아직 디램 가격은 계속 빠지는 것 같던데 디램 낸드 쪽에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이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요.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뭐 차량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 반도체 생산도 그렇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뭐 상당히 좀 더뎌졌다, 상당히 좀 완만해졌다라는 부분은 지난달에 확인을 했는데, 상승 전환되는 게 조금 시장 예상보다 조금은 처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라는, 완화가 되는 건 확인을 했는데 사실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생산이 확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 부분이긴 한데요. 디램 같은 경우 우선 먼저 본다라면 디램이 가격이 굉장히 좀 빨리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이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이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디램 같은 경우는 2022년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으로 공급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램 공급 수요, 그리고 수급률 추이 보신다면 증가는 합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처지게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체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업체별 22년 캐펙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년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 디램 캐펙스가 한 135억 달러 정도 삼성전자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디램 투자 규모 한 80억 달러. 삼성전자보다는 작지만 하이닉스는 21년도에 61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뭐 가장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론은 한 53억 달러 정도,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증가하긴 하지만 가장 캐펙스가 큰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합쳐도 사실 삼성전자 캐펙스가 안 되죠. 가장 캐펙스가 큰 삼성전자가 전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소폭 증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디램의 수요를 좀 보신다라면은 디램 수요가 한 20%가 좀 안 되게 한 19.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29.4%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거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21년 대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량용, 오토모티브 쪽이 21년과 유사한 38.9%, 40%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용 증가율만 보면, 수요의 증가율만 보면 차량이 가장 크고요. 이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은 모바일, 차량용은 뭐 계속적으로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은 차량용, 그리고 이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은 좀 모바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년, 그리고 이제 낸드 쪽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낸드 수요는 올라갑니다. 낸드가 서버용 PC, 서버용 매출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낸드 수요는 약 한 3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중심입니다. 낸드도. 디램은 차량이 뭐 가장 증가율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그렇고 가장 좀 중심은 지금 PC 쪽이 좀 좋지가 않죠. 디램 쪽에서 특히. 그렇기 때문에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점유율은 모바일 쪽이 전체적으로는 좀 중심이 돼서 올라가는데, 모바일은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폴더블 쪽으로 해서 사실 22년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쪽에서도 반도체 자체적으로도 섹터가 있지만, 반도체도 모바일향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기대를 많이 받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LG 디스플레이가 또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현황은 어떤가요?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LCD와 OLED로 나눌 수 있는데요. LCD 같은 경우는 뭐 국내만 본다라면 사실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OLED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그래도 좀 남아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은 지 좀 한참 됐죠.
예, 근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OLED인데요. 우선은 LCD부터 말씀을 드리면 LCD 라인은 LCD 쪽은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부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LCD는 OLED로 바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LCD 라인을 전체적으로는 좀 철수하고 있는데 LCD 라인 철수가 사실은 작년 이맘때 거의 한 1년 정도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LCD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LCD 라인에 대한 철수 시기가 좀 늦어졌고요. 당연히 LCD 라인이 철수가 되면 OLED 라인 깔리는 게 늦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LCD 라인 철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바로 OLED로 바뀌지 않죠. 이 한국이 철수한 LCD 라인 부분은 중국 패널 업체들이 증설하고 물량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빈자리는 중국의 증설 등으로 좀 채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LED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OLED 같은 경우는 사실 설비가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OLED 쪽은 이 전체적으로는 증설은 소규모로 증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의 증설은 22년도에는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OLED 쪽에 있어서는 이 애플 쪽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애플의 IT 패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미니 LED, 사실은 OLED는 아직 아닙니다. 이 미니 LED로 진행을 하고 24년부터 OLED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 OLED, 뭐 미니 LED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 OLED가 아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 기대보다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전환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애플 쪽의 판단이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OLED에 대한 전환은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애플 쪽에서는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만 뭐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먼저는 아이패드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맥북, 아이맥 이렇게 점차적으로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에 대해서는 OLED는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또 이 흐름 이미 대세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OLED 쪽으로 가는 건데 한창은 우리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LCD 단가 하락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디스플레이 단가는 괜찮나요? 이제는 디스플레이 단가도 그렇고요. 반도체 단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단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가 상승은 못하죠. 이게 많이 쳐졌는데 좀 유지가 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LCD 단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상승은 OLED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LCD는 이제 이 정도로 유지된다. 손실이 더 커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플러스에 대해 알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OLED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와 Q, P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은 가운데서 이제 적용하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Q의 증가, 그리고 또 산업에서의 발달, 그러면서 단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디스플레이 쪽에는 있군요. 그리고 다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수요에 대한 좀 전에 차트를 봤었는데 그때도 모바일 쪽이 기대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바일 판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고사양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모바일에 대한 이 스펙이라 그러죠.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 폰들이 너무 사양이 좋죠. 속도라든지 뭐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 대기업에서 이 시장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냐,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사실 불편함이 없다라고 나왔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모바일은 그만큼 사실 스펙은 거의 뭐 굉장히 최고급 사양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스펙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었고, 모바일 관련된 부품 업종들도 디스플레이랑 좀 마찬가지였죠. 좀 정체되는 모습들이 있었다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폴더블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22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는 6.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진 시장은 아직 뭐 개선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선진 시장은 유지되거나 조금 부진한 정도. 근데
신흥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신흥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는 시장 예상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판매량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를 좀 본다라면은 22년도는 이제 LG전자가 아예 없는 첫 해가 됩니다. 그럼 LG전자 같은 부분은 어떻게 남들이 채워보느냐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약 한 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플은 21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좀 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업체들, 이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들이 이 중국 업체들이 좀 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폴더블로 근데 간다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독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흉내 내는 정도, 흉내도 사실은 좀 잘 못 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독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의 이런 독주가 있기 때문에 폴더블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 다른 이 부품 업체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모바일 쪽에 있어서의 성장 그리고 이익단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갤럭시 플립 처음에 나온 지가 이제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폴더블 기술력은 이미 많은 소비자를 통해서 또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그 행보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좀 나눠봤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이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그리고 금년 주식시장이 좋은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기보다는 시장이 나쁩니다. 시장이 주식을 사주는 매수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나쁜데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보수적일 수는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나눠본다라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크게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을 가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암흑기는 지난 부분이 디스플레이에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D램의 이런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바일은 사실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바일이 물량이 회복이 됐죠. 폴더블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폴더블 중심으로 모바일 시장은 호조세를 보여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또 하반기에는 VR, AR 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모바일은 이 폴더블 중심으로 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라면은 크게 주목을 해보는 거는 대형주도 그렇고요. 좀 이 부품주들도 그렇고 폴더블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OLED TV가 또 확대가 되고 있죠.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OLED TV 확대에 따른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이제는 이 섹터별로 해서 좀 더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다 같이 좋아지고 다 같이 나빠지고 이런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선별하는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폴더블이라든지 OLED TV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